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8일입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K뱅크 허술한 인증으로 피해가 발생했다인데요. 사실 오늘은 이슈 두 가지가 다 거의 뭐 오늘의 사건 사고 수준입니다. 예, 다 사건과 사고 좀 씁쓸한 내용들인데 위조된 신분증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떤 범죄자가 그랬겠죠. 예, 이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에 피해자의 인증서를 오히려 폐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인증서를 폐기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K뱅크 내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신분증 복사본을 입수했는데요. 이 범죄자가 이 사람의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살짝 바꾼 다음에 K뱅크를 통해서 계좌를 만든 건데 K뱅크가 주민등록증의 일부만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렸던 것이죠.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키고요. 그다음에 카드론까지도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드를 통해서 그죠? 예, 상품권 구매 후에 이걸 또 판매까지 했다고 하는데 총 피해액은 9,6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 한 사람이 당한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K뱅크가 이 이상 거래를 포착을 해서 이 거제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면서 이제 발각이 난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이상징후 포착을 통해서 일단 사건은 중간에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야, 이 피해자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9,600만 원이면 사실은 뭐 소송을 제기하고 어쩌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 돌려받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분은 상당히 억울하게 됐는데 K뱅크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에 비해서는 뭐 입지가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핀테크에 있어서는 거의 1세대 맏형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이런 정말 그 아주 어이없는 인증에 엄청난 허점을 보이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거는 진짜 실로 그 유감인 그런 경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핀테크는 금융이기 때문에 단 1 원이라도 계좌에서 이 돈이 뭔가 허투루 나간다든지 잘못 그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에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핀테크라는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아주 보수의 보수, 극보수를 달리면서 시스템을 뭐 유지 보수해 나가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막 금융 IT 시스템을 안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식의 그런 그 보수성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그 정도의 아주 철저한 그런 보안, 이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야, 이 핀테크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죠, 사실은. 핀테크 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사실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어 봤고요.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런 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벌써 인제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 신분증 뭐 복사본 이런 것들 은행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도 뭐 신분증 복사본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그 제출하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가 꼼수 마케팅을 부리다가 과징금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2016년에 이용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인제 소비자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인제 뭐 그런 거겠죠? 뭐 "이용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뭐 소비자 동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뭐 눌러 주시는 분들께는 혜택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마치 '어 그래?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할인 혜택 못 받아?'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프로모션이 끝난 후에도
끝난 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를 안 한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약관 계약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럼 계약 당사자인 그 한 명 한 명의 유저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상된 가격으로 서비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프로모션을 다 진행하고 나서도 동의를 하지 않은 유저들은 그러면 사실은 서비스가 해지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이용이 중지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는 게 맞는데 그걸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뭐 슬쩍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리고 놔두면서 이전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동의를 하지 않은 유저는 뭐 이걸 인식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약관 개정에 대해 계약이 바뀐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해? 이거 자체가 어쨌든 계약 위반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의했던 소비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역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기껏 니네들이 바뀐다 그래서 동의를 했더니만 인상된 가격으로 난 적용을 하고 왜 쟤네는 왜 기존 가격 그대로 적용해?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중에서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에게만 일시 정지 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일시 정지 해제를 하시면 50%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한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해제를 하는 액션 속에서 당연히 그 인상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뭐 이런 절차를 쓱 끼워 넣었겠죠, 아마도.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일시정지 해제를 하면 기존 가격의 50% 할인이 아니라 인상된 가격의 50% 할인을 해 준다는 점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또 명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슬쩍 이렇게 넣어 놓고 예 인상된 가격으로의 그 새로운 그 약관 개정된 계약을 동의하게끔 계속 유도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 말 그대로 꼼수죠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잘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핏 보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인제 꼼수를 부리다가 인제 과징금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뭐 여기부터 인제 제 생각인데 구독형 서비스는 늘 사업자에게 달콤하죠. 왜냐하면 이용자가 한번 들어오면 꾸준히 이용을 하고 낙전도 떨어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정기 결제하면 뭐 그다음부터 뭐 사실 신경 쓰나요? 그냥 '아이 그냥 나가나 보다.' 뭐 1,000원, 2,000원, 뭐 4,000원 뭐 심지어 10,000원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는 그냥 '이게 덜컥 나가네.' 싶다가도 또 좀 지나면 그냥 '나가나 보다.' 싶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각각의 유저들과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동의를 하나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인제 쉽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왜 저도 그렇지만 뭐 음원 서비스 한번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가는 거지 뭐 음원 사이트에서 아무리 무슨 뭐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뭐에 동의해 주세요." 해도 그냥 다 그냥 귀찮아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인제 이용자들 하나하나의 동의를 얻기가 인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제 이거를 억지로 동의를 받거나 혹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쨌거나 인제 계약이 바뀐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니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해지시키면 유저가 뭐 대량으로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그죠? 그러니 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이런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개정도 쪼끔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을 뭐 고지를 했는데도 안 하면 뭐 이건 동의를 한 걸로 뭐 간주를 한다든지. 근데 물론 뭐 그것도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다 일일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사업자였기 때문에 인제 굉장히 그 사실은 망신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드린 이 이슈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 멜론은 지금 더 큰 초대형 이슈가 있습니다. 예. 저작권료죠. 제가 오타인데. 저작권료를 편취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지도 않은 가상의 기획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정 부분의 저작권료를 계속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횡령이죠.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초대형 이슈죠. 이게 이제 아마 커밍 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동안 멜론의 순환 시대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슈도 사실은 뭐 참 이게 설명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거를 또 1등 사업자가 막 이런 꼼수를 부려 가지고 막 참 막 참 사실 별로 보기 안 좋죠. 그런데 인제 심지어 저작권료를 편취했던 이슈는 더더욱 사실은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멜론이 한동안 좀 많이 그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비즈니스에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때문에 카카오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2016 년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나오는 이 이슈들이 시점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예전 멜론, 그죠? 예전 로엔에 속해 있었던 예전 멜론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와서 터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인수 좋은 인수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좀 잡음도 나고 꽤 시끄럽기도 하네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카카오는 이제라도 그죠? 예. 멜론에 이런 혹시 관행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 다 걷어내시고 건전하게 음악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첫 번째는 네이버가 AI 기반의 스마트 ARS, AI 콜이라는 것을 오늘 시연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뭐 아웃백 스테이크의 미금점에 전화를 하니까 AI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뭐 몇 명이세요? 뭐 몇 시세요? 뭐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분야에서 10년 만에 9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IT 프로젝트들이 뜬다고 합니다. 아마 LG CNS와 삼성 SDS가 아주 뭐 피 터지는 경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승자가 될지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차세대 금융 IT에 새롭게 적용이 될지 지켜볼 만한 뉴스네요. 넥슨 노조가 내달 3일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넥슨 지금 뭐 정말 많은 화두에 올라와 있죠. 그죠? 공개 매각을 선언했다가 또 매각에 실패했고 그 이후에 주요 경영진 교체설, 뭐 허민 대표 영입설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이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늘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진짜 넥슨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뒤숭숭하겠어요.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막 날아갈 수도 있고 잘 버티시고 계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노조가 집회를 한다고 하네요. 좀 한동안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iOS 12.4.1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글 프로젝트 제로 팀이 애플 iOS 12.4의 허점을 발견했죠.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 허점이죠. 해커가 맘먹고 파고들면 그 한 사람의 폰을 마구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큰 허점이었는데 이걸 바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이 12.4.1을 공개했습니다. 보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탈옥이 불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탈옥폰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업데이트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12.4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 다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